주린이를 위한 주식 개념 잡기 9번째 시간 트레이딩과 대응입니다. 먼저 가격 알아맞추기와 가격 대응하기라는 주제인데요.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가격을 알아맞추기 위해 타이밍을 잡지 말고 적당한 물량으로 돌파 시나 눌림 시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잡기 위해서 끝까지 재다가 가격의 상승 슈팅이 나면 비싼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합니다. 반면에 대응을 잘하는 사람은 가격의 상승 슈팅 혹은 돌파가 일어나면 단타로 매수를 하거나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은 가격이 하락해서 눌러줄 때, 이 기준이 눌러줄 때의 기준은 뭐 5분봉이 될 수도 있고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요. 각자 기준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가격이 조금 하락해서 눌러줄 때 잡고 매수를 하고 오버나잇 또는 스윙 매매를 하는 경우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격을 알아맞추는 건 불가능하니까 매수 비중으로 적절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비중으로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추세선 매매 방법입니다. 선을 제가 5개를 그었는데요. 1번 선, 여기 2번 선, 3번 선, 4번 선, 5번 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코인 차트인데요. 추세선을 1번 선으로 만약에 그었어요.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왔을 때 매수. 그리고 다시 요 파란색 여기가 왔을 때. 그리고 여기도 매수죠. 그죠? 그리고 요 파란색이 왔을 때 이 추세선을 하방 돌파했을 때 매도 관점. 그리고 다시 내렸던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방으로 이제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일시적인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또 다시 매도했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이 추세선을 자꾸 건드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자꾸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러면은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추세선에서 내가 몇 퍼센트의 손실까지는 버티겠다라는 기준을 추가를 한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그냥 버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손실 범위 이상에서 손실이 났을 때, 손절 범위 이상에서 손절이 났을 때 매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2번 추세선을 내 기준이라고 이제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요. 2번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요 봉이 생기고 나가지고 아마 이 추세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확인되는 거를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요 부분에서 뭐 여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는 2번 선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이제 살 수는 있는데 이 2번의 이 추세선은 이 저점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해당 상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3번 추세선. 3번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요 부분이 형성되고, 요 부분의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부분이 왔을 때 하락 돌파가 났을 때는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해서 이만큼을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3번 추세선에 해당하는 저점의 하락 돌파가 일어난 지점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일시적으로 매수가 또 들어갔다가 뭐 다시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4번 추세선에서는 요 저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요 저점 이후에 요 부분에서 매수 기회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먹고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방 5번의 추세처럼 이렇게 하방으로 있을 때는 가능하면 뭐 이런 지점이 오더라도 저 같으면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시간이 좀 지날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이 주가의 코인이 지금 이런 상황처럼 이 하방의 추세선이 벗어났을 때, 추세선의 주가가 오른편에 있을 때,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혹은 이 하방하는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그런 시점이 이제 추세선 매매로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기준봉 매매인데요. 자,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거래량이 빵 쓰면서 장대로 양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대로 양봉이 났을 때는 이게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다음날 바로 또 장대 양봉이 생기든지 어쨌든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우상향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기준봉으로 매매를 한다는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봉을 절반으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뭐 3분의 3등분을 한든지 아니면 4등분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봉을 2등분 매매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봉의 절반 정도에서 위치 가격이 왔을 때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뭐 요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요날 확 빠졌죠. 그러면은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봉 매매는 2분할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봉의 저가나 시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이 매매는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요 봉에서 이 기준봉의 시가나 저가를 종가상으로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다음날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매도가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기준봉을 이제 뭐 기준봉 매매 혹은 중심봉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보면은 원래는 이제 기준봉이 쓰고 이 거래량이 좀 이렇게 많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요날은 이 기준봉의 고가를 넘어선 날이 세 번이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형성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기준봉 매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에서 5% 그리고 이 봉의 시가나 저가에서 더블로 뭐 10% 정도. 그래서 올라갈 때는 1배수로 매수를 하는데 내려갈 때는 2배수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엔 눌림목 매매인데요. 눌림목은 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평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일목균형표를 할 수도 있고 뭐 정고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추세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볼린저 밴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플레이가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선을 여기 빨간 선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들이 안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직 이렇게 이 부분이 미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저점과 요 정도의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죠? 올라서 다시 이렇게 내렸는데 어디까지 내리냐? 이 추세선의 연장선, 요 저점과 이 저점의 연장선, 이 추세선까지 가격이 내렸을 때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전고점, 요런 고점 라인들이 있는데 이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했다가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하겠다. 혹은 뭐 여기에 이제 이평선들이 뭐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11선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1선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런 라인 같으면 21선이죠. 그래서 이평선까지 눌렸을 때 나는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했던 주가가 뭐 여기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까지 밀리면 나는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일목균형표에 상승했던 주가가 일목균형표까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의 상단까지 밀렸을 때 매수를 하겠다. 혹은
여기 요 라인처럼 일목균형표 구름대의 하단까지 밀린다면 매수를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목균형표의 하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차트나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추세선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으로 하게 될지 일목균형표의 하단으로 하게 될지 뭐 상단 부근이 될지 그런 것들을 각자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주가가 고점을 찍고서 여기가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볼린저 밴드의 어떤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난 중심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요 선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아니고 어, 다른 선이네요. 여기가 이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심선이 이탈되면 나는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먹고 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돌파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나 봉이 될 수도 있고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전고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추세선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라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33일선이 내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 녹색선이 녹색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이 내 기준이다 혹은 114일선이 내 기준이다 했으면은 여기가 돌파가 났을 때 요 봉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고점이 이 정도 라인인데 여기가 이 봉 부분에서 돌파가 났기 때문에 요봉에서요. 요봉에서 돌파가 났기 때문에 여기나 요봉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런 자리 다시 눌렸던 주가가 다시 재돌파가 일어났어요. 요런 자리에서도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이제 뭐 장대 음봉 내지는 정고점의 양봉 부분, 요런 부분들을 여기서 돌파가 생겼을 때, 시가나 저가보다는 살짝 높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뭐 단기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손실이 안 난다면 이걸 다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봉의 곧 이제 종가 부분이 이제 혹은 고점 부분이 여기서 요 세 번째 날에서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여기 요런 부분에서도 돌파 매매 기법으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봉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단기간에 이제 그 큰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좀 높기는 하지만은 이런 돌파가 일어나는 구간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서 짧게는 요만큼을 먹는 거라든지 뭐 수익 구간이라면 이걸 다 먹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말했던 뭐 추세선이나 눌림목이나 기준봉이나 어떤 이평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어, 이제 조금 더 그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여기 일목균형표 내지는 뭐 MACD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파라볼릭을 쓸 수도 있겠고 이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평선이나 그리고 장기로 투자하는 분이라면은 이제 기업이 매출이 우상향하고 영업이익과 매출 뭐 당기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기업에는 장기로도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를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코덱스 인버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인버스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버스가 뭐요 이제 차트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2021년 7월 달에 3,880원 그리고 현재 4,315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주가가 완만하긴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 고점 라인과 이 고점 라인들을 이런 식으로 쭉 이어보고요.
여기 이 고점과 평행되게 밑에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저점과 이렇게 이 평행선을 평행되게 이어보면은 이런 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주가를 여기에서 만약에 요 라인, 저점 라인을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서 5% 그리고 추가로 하락한다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의 저가 라인과 이 추세선이 겹치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단기적으로 이 인버스의 주가는 내려간다. 그런 반대로 주가는 다음 주에 조금 상승할 수 있다.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인버스가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의 주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겠지만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의 주가는 올라가고 주가가 다음 주부터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5% 매수, 이런 라인이 혹시나 온다면 10% 정도 매수하고 이 추세선을 깬다라면 그냥 손절을 해야겠죠. 종가상으로 깬다라면 이제 손절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매매의 어떤 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들을 이제 합쳤을 때 좀 더 강력한 매매를 할 수 있다.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